오늘은 파이어족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 바로 관계 단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어려움의 원인을 물가 상승이나 생활비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뜻밖의 고백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어려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조기 은퇴를 했던 40대 후반 김모 씨는 충분한 자산을 준비해 놓았다고 자신했습니다. 생활비는 월 250만 원이면 충분했고 배당과 임대 수입으로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6개월이 지나자 계산에 없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자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가는 버틸 수 있었는데 관계가 끊기니까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정서적 충격을 관계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전에는 매일 10명 이상과 대화를 나누며 일과가 굴러갔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들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소멸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면 일상도 의미를 잃기 시작하고 그 공백이 우울로 이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소개된 한 50대 조기 은퇴자는 돈은 충분한데 외로움이 감당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와도 얽히지 않는 자유를 꿈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는 고립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시간에는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보다 관계적 자유가 더 어려웠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파이어족의 관계 단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관계의 질이 행복과 장수의 핵심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상에서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관계 단절은 심리적 불편을 넘어서 은퇴자의 생애 전체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문제는 파이어족이 스스로 선택한 은퇴라는 이유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자책감이 심리를 더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는 생활 패턴, 기존 친구들과의 경제적 온도 차이 등이 자연스러운 관계 단절을 가속화합니다. 결국 재정적 문제보다 사회적 분리감이 파이어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최소 2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역할 재설계입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취미 모임, 가벼운 파트타임 등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는 정기적 소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모임 하나만 있어도 심리적 고립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유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파이어족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연결된 사람들의 온도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와 연결이며 은퇴 후 삶의 질은 이 관계적 기반 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면 돈보다 먼저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혼자 이룰 수 있지만 삶의 자유는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파이어족의 진짜 성공은 단절되지 않는 삶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파이어족의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위기는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이다.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퇴직과 동시에 자유를 꿈꾸었던 사람들조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슷한 고백을 내놓는다. 생활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물가 상승도 감내할 만했지만 밀려오는 외로움과 연결 상실감만큼은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재정적 스트레스보다 사회적 고립이 삶을 빠르게 갉아먹는다는 점은 수많은 상담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작은 갈등을 풀어가는 관계의 흐름은 직장에 있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배경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이 배경은 갑자기 지워지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일과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중심축도 흔들린다. 그 과정에서 관계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진동처럼 작용한다.
한 은퇴자는 직장을 다닐 때는 자신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취약할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매일 수십 명과 무심하게 주고받던 대화가 자신의 정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퇴직 후에야 이해했다고 한다. 파이어족은 특히 더 두드러진 충격을 경험한다. 스스로 선택한 은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자책과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맞은 은퇴라면 불가피성을 이유로 마음의 버팀목이라도 생기지만 파이어족은 모든 결정을 직접 내렸다는 이유로 관계 단절이 더욱 큰 심리적 무게로 다가온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기 은퇴를 한 뒤 시간이 많아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을수록 고립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에서는 관계가 곧 피곤함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나니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한다. 관계는 단순히 소통의 기능을 넘어 심리적 지지와 일상의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혼자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기 어렵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분석과 재무 시뮬레이션에는 능숙하지만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계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다. 자유시간을 확보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그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그 공백이 은퇴 이후의 정서적 붕괴로 이어진다. 관계 단절은 심리적 고통을 넘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 못지않은 건강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일상적 대화와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뇌는 자극의 밀도를 잃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쉽다.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신체 전반에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부하를 준다. 혈압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면역 기능까지 약화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은퇴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동기를 자극하지만 관계 단절은 문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기 쉽다. 하지만 방치할수록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건강까지 위협한다. 은퇴 이후의 관계 단절이 무서운 이유는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도 만남의 이유가 사라지면 관계의 연결선도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은퇴자들은 이 변화를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직장 관계는 목적 기반 관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라지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다. 이 자연스러운 구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실로만 느끼면 정서적 고립은 심화된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기존 관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고립감은 더욱 커진다. 은퇴자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여유와는 별개로 사회적 루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때 당연했던 출근 시간, 점심시간, 회의 시간 같은 리듬이 사라지면 하루가 무한히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이 늘어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들 동기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이유도 사라진다. 시간이 많아져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은퇴자들은 내일 해도 되니까 와 굳이 지금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점차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일상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관계 단절은 더욱 공고해지고 심리적 회복은 어려워진다. 파이어족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성과 정체성 위기를 동시에 불러오며 심리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무대도 사라진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역할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처럼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관계망에서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관계 단절이 불러온 상실감을 복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루틴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 유지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갈 수 있는 모임 하나가 정서적 안전망을 형성한다.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의 근황을 듣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은 삶의 구조를 다시 세워준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이며 깊이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은퇴 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상대보다는 규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큰 힘을 준다.
결국 파이어족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결정된다. 경제적 준비는 은퇴의 시작을 돕는 조건일 뿐 삶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요인은 아니다. 관계의 공백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균열은 커지고 일상의 즐거움은 조금씩 사라진다. 반대로 관계를 설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은퇴자들은 재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사람과의 연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며 나이가 들수록 이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하다. 은퇴의 성패는 돈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한다. 파이어족이 진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산 총액보다 관계의 기반이며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그 시간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자산 역시 사람이다. 은퇴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교훈은 하나다. 돈은 혼자 준비할 수 있지만 관계는 혼자 만들 수 없다. 진짜 은퇴 준비는 함께할 사람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